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은 일요일이고 5월 1일, 한국은 그럼 아니죠. 오늘 4월 30일, 한국이 5월 1일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네요.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일하면은 오버타임 많이 받으시는 거 맞죠? 미국만 그냥 떡 떨어져서 다른 나라와는 좀 달리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동절이 미국은 5월 1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미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은 달리해서요. 아무튼 오늘 그런 날인 것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니지만. 오늘의 미국 탑뉴스는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지만 뉴스는 이어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시간의 탑뉴스는 지금 중국과 미국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은 위험한 외교 아니면 현명한 외교, 줄다리기 외교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중국과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굉장히 자세히 악시오스가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 바빴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의 몇 번의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들이 하도 싫어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들도 기자 싫어해서 막 안 하고 했었던 그런 일에서 역시 그 미국의 큰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백악관 출입기자단 그 만찬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막 농담하면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그걸 다 누군가가 써주죠. 대통령은 그걸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서 미국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이슈는 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막 총 쏘는데 그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아이가 막 잠이 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옆집에 총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건 텍사스에서 일어났지만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 등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텍사스는 공화당이고 총기에 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4개나 더 추가로 법안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또 팍스라는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또 하나 있네요. 5월 달은 내일이 이제 미국은 5월 첫날이거든요. 5월 달은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문화 유산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 미국에서 흑인의 달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5월 달은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문화 유산의 달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거 생각해 주세요. 한 달 내내입니다. 자, 제일 먼저 중국보단 미국의 리더십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세계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가장 평이한 갤럽의 오랜 동안의 조사 결과입니다. 137개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하는데 독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가장 이제 중요했었던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또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이 세계 지도국가가 돼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46%. 미국, 지금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41%. 중국 28%. 러시아가 21%.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면 거의 2배네요. 2배네요. 그렇죠? 41% 대 21%. 미국과 중국을 생각하면 41% 대 28%니까 2배는 안 되는 겁니다. 2배는 안 돼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가 돼야지 된다 하고 생각하는 국가나 국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46%는 독일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독일은 이제 중간에 조금 내려갔었던 적도 있지만 2007년도에는 독일이 세계 지도국가가 돼야지 된다 하고 답한 게 한 42% 정도거든요. 지금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에 비해서 미국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다지 40%가 조금 안 됐거든요. 한 37% 정도? 거기서 지금 41%니까 올랐죠. 미국이 지도 국가가 돼야지 돼. 이게 가장 많았던 때는 언제냐면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때 거의 5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 재선이 아니라 당선이 되고 했었던 뭐 이런 때가 조금 높았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허니문 기간은 지난 거죠.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딱 되고 나서 1년이 지날 때까지 높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딱 미군을 철군한 뒤에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지도국가가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나 사람이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훨씬 앞선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지금 그 지도국가가 돼야지 돼 하는 사람이 41%에서 39%로 내려갔고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아메리카에서도 52대 36%로 바이든 대통령 2년째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한참 위잖아요. 그에 비해서 독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독일도 2021년부터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덜 내려갔고요. 러시아가 세계 지도국가가 돼야지 된다. 이런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리, 아프리카 말리. 여기는 이제 용병대 블라디미르 푸틴의 친구가 하는 그 용병대,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막 보내고 하는 그 용병대의 본부가 있는 그룹이잖아요. 여기서는요, 90%가 러시아지.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몇몇 국가에서만 미국보다 조금 앞서가는데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이 지도국가인 게 낫다. 그래야지 이제 협업을 하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가 지금 딱 지켜봐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 지역이에요. 미국에 대한 지지가 59%, 중국에 대한 지지가 52%. 아시아는 막 혼합됐습니다. 중국이 지도자가 돼야지 돼. 짐작해 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파키스탄. 또 이란. 미국은 그에 비해서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인도. 에서 앞선 거죠. 그리고 뭐 코소보 같은 데는 그야말로 뭐 말리에서 러시아 최고야 하는 것처럼 코소보에서도 똑같은 90%가 미국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을 지도국가가 돼야지 돼 하는 게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 80%, 나이지리아 78, 이스라엘 65. 그에 비해서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낮겠죠. 13. 필리핀,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러시아가 인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세계 137개국에서 평이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이 지도국이 돼야지 된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훨씬 높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도 참여를 한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에서 스스로를 특히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 하고 이번 주에 아주 크게 발표를 했잖아요. 스스로를 농담거리로 많이 그래요. 예전에 이 누구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막 그 당시에 뭐 트럼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무조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따라라라 love tonight 하는 막 라이언 킹 같이 본인이 막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거 원숭이 비슷하다고 한 뭐 이렇게 해서 농담하고 사람들 막 웃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80세 재선 출마 선거 치러질 때 82세 임기를 마치면 86세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요? 완전히 합리적인 이슈죠. 완전 합리적인 이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저의 나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everyone이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뉴욕타임스를 얘기를 해요.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보도를 하거든요. 아무리 진보 매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자리가 전부 기자단이잖아요. 백악관 출입 기자단.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하는 에브리원은 뉴욕타임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누구는 나보러 올드라고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노련하다고. 시즈닝, 우리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넣는, 양념 넣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노련하다고 하고, 누구는 나를 막 고대, 원시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그러므로 wise man,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CNN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NN에서 해고된, 하도 터커 칼슨 해고가 너무 초점을 맞춰서 단 레몬의 해고는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단 레몬이라는 사람이 해고되면서, 해고된 이유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었지만, 니키 헤일리라는 51살 된 여성 공화당의 대선 주자에게 그 정도면 여자로서 전성기 끝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자리에서 아마 단 레몬은 나를 남자의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잣대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팍스의 오너인 루퍼트 머덕을 가리켜서 어떻게 나를 해리 스타일처럼 만드는 남자를 내가 싫어할 수가 있겠어? 해리 스타일이 그 유명한 영국의 가수 배우 하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남자를 싫어할 수가 있겠어? 이건 나이를 얘기를 한 겁니다. 루퍼트 머덕이 아직도 93세면서도 팍스의 오너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본인보다 13살이나 많은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딱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해리 스타일리스트처럼 나를 만드는데 더 젊잖아요. 13년. 그러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 팍스 싫어하면서.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팍스에 대해서는 보세요. 그렇게 팍스가 백신 맞을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많이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낫는데 하면서. 그런데요, 팍스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와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해 백신을 다 맞아뒀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자유롭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잖아요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8억 달러나 돈을 내게 됐으니까 여기 와서 프리로 음식을 드셔야죠. 이렇게 농담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웃었던, 그렇지만 농담이지만 이 자리 자체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회잖아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러시아가 스파잉을 했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를 가두고 있잖아요. 당장 석방해야 된다. 취재하는 것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만찬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한 아사 허친슨 전 아이칸소 주지사 같은 사람도 갔습니다. 이게 미국인 겁니다. 가장 본인의 약점을 본인의 약점이 아닌 걸로 웃어 넘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꼬집어서 하면서 백악관의 출입기자들의 출입기자단 만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월요일 아침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의 모습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탑뉴스는 어쩜 이 뉴스입니다. 텍사스에서요, 대량 살상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라는 지역에서요, 휴스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죠. 어떤 분이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시골이고 막 집도, 텍사스가 집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에이커는 보통이고 하니까 에이커 집들에서 저녁이면은, 금요일 저녁이면은 맥주 마시면서 사격하고, 이게 이제 그쪽에 또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총을 너무 이 사람이 평소에도 많이 쏘니까 이웃집에서 우리 아이가 잠들려고 하거든요. 총 좀 안 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비디오에 다 찍혔는데, 집으로 가서 총을 가지고, AR-15 총을 가지고 이웃집으로 가서, 이웃집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온두라스 출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10명이 있었는데 5명이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아이들의 몸이 크니까, 어린의 몸이 크니까 이렇게 있고, 그 아이들은 살아났고, 그렇게 8살에서부터
31살까지 온두라스 태생의 사람들, 그것도 거의 처형 스타일로 목에 총을 쏴서 숨지고 다른 5명은 무사했는데, 무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두를 숨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총기 소지에 자유가 있고 뭐가 다 있고 하지만 평소에 총을 너무 재미삼아서 너무 많이 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용의자가 술도 좀 마시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라는 휴스턴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타운. 그래서 지금 뭐 FBI를 포함해서 많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숲도 가고, AR-15 합법적으로 산 총입니다. 그 사용된 총은 찾았고 전화기도 던지고 갔고, 왜냐하면 위치 추적이 되니까. 옷도 버려놓고 다른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도주를 했었다는 것. 이게 자신의 집에서는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총 쏴서 무슨 뭐 살상무기로 그런 것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참 무지한 얘기죠. 살상무기로 총을 쏴서 사건이 나는 것은 거의 대량 살상 사건일 때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10사람이 있었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총 갖고 들어와서, 그 탄창도 제한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주 빼서 수십 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도록 넣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누군가가 쏘면은, 이런 게 대량 살상 무기로 쓰여지는 것이 소총, 살상 무기, AR-15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또 다 다른 목적이 있고 자기 방어의 목적도 있고 하니까 총기 소지를 헌법 2조가 보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왜 평소에 AR-15을 들고 다니면서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까? 이게 바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총기 규제를 모든 사람에게 총을 뺏을 수도 없고, 인구보다 총이 많은데 4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뺏겠어요? 그럴 수도 없지만 적어도 AR-15 전쟁터에서 적을 죽게 하는 총은 일반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정말로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텍사스 우발드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월마트에서도 딱 인종을 겨냥해서, 소수 인종을 겨냥을 해서 총을 쐈던 거잖아요. 텍사스 교회에서도 총기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도 텍사스의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야, 저 집은 총을 너무 많이 쏘니까 저 근처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남편이 와이프한테 얘기한다던가, 저 남자가 평소에 좀 부당하게 굴어도 싸우지 마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미국 사람 대다수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총기 규제를 원합니다. 반이 넘는 사람들이 나나 나의 가족이 총격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얼마 전에 NPR 방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올해의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파크에서의 댄싱 홀에서의 대량 총격 사건. 대량 총격 사건에 쓰여진 총은 전부 AR-15과 같은 그런 살상 무기입니다. 켄터키 루이빌 은행에서도, 학교에서도, 테네시주 내슈빌 학교에서도. 그래서 지금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81%는 도표에서 보고 계세요. 현행법을 아주 집행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81%는 또 대다수 총을 사는 나이를 21살로 올려야지 된다. 18살이 많거든요. 80%는 정신건강을 체크해야지 된다. 80% 위험한 사람에게는 총을 빼앗아야지 된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77%는 총을 살 때 대기 기간을 30일로 둬야지 된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무슨 총기 쇼에서 사면은 열흘 대기 기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30일로 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77%가. 그리고 61%는요. 이렇게 이번에 쓰여진 것과 같은 살상 무기는 금지해야지 된다. 민주당은 84%, 공화당은 36%.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대죠. 더 많은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45%, 민주당은 21%, 공화당은 61%.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강한 총기 규제가 미국을 안전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전체적으로는 43%가 안전하게 할 것 같아. 2016년도에는 52%였거든요. 그런데 대량 살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나도 사서 이렇게 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오히려 덜 안전해진다. 25%. 이건 그래도 안전해진다가 43%고 덜 안전해진다가 25%니까 총기 규제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가 더 많은 것 같죠? 차이 없을 거야. 31%. 본인과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총기 폭력에 피해가 될까 두렵다. 51%. 집에 총이 있는 사람은 44%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부모님들은 더 많죠. 59%. 그리고 45세 미만의 유권자들도 59%가 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총기 폭력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도시에 사는 유권자는 65%, 백인이 아닌 유권자는 65%.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총기에 대해서는 백인이 더 많이 갖고 뭐 규제를 원치 않고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공화당일수록 그렇다는 것. 이게 이제 박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2023년도에도 미국에 워낙에 대량살상 무기로 일어난 사건이 많아서 172건입니다. 용의자 빼고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요. 그리고 총격 사건은 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은 2022년도에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박스에서 조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텍사스에서는 사람들이 총기 규제를 원치 않는다. 특히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로라도 주지사가 금요일 저녁에 4가지 주요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아주 좋아하더군요. 콜로라도의 주지사는 자레드 폴리스 주지사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선 레드 플래그법, 교육자나 의료 전문가들이 뭐 검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총기를 가지면 위험해 하면 그 사람 갖고 있는 총기도 뺏을 수 있다는 거고요. 총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살에서 21살로 그리고 이제 사흘 대기하도록 총알과 탄알 제조 회사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고소하기 더 쉽게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4가지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전부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뭐 웨스트 버지니아처럼 그런 지역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수정헌법 2조를 보장해야 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이런 곳은요. 이 콜로라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그런 그 법적 그 소송 건수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콜로라도도 뭐 예전에 제일 처음에 막 영화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콜로라도고 클럽 Q에서 얼마 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이스쿨에서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연방으로 통일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신원조회를 전국적으로 백그라운드로 해서 누군가가 총을 사러 갔었을 때 딱 컴퓨터 열어보면 쫙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살상무기 안 되고 있으니까 살상무기가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한번 그 금지를 했었을 때 그때 10년 동안 살상무기로 인한 대량 살상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게 10년이었고 그 뒤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연장시켜주지 않아서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주마다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콜로라도 그렇죠. 캘리포니아주는 뭐 거의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있고 얼마 전에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의 주지사도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었잖아요.
콜로라도주에서는 아직은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오늘 지금은 이제 일요일 오후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은 월요일이 노동절, 근로자의 날 월요일이 밝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에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이자율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토요일에는 세계적으로 또 굉장한 뉴스들이 있겠네요. 저는 그런 뉴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찰스 3세 왕세자의 대관식이 영국에서 있는 그런 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을 테고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만찬 의회에서의 연설 이후의 스케줄과 다른 그 좀 소프트한 뉴스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